사랑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서경석입니다. 시대는 참 빠르게 변합니다. 지갑 속 지폐와 동전은 간편 결제가 대신하고 있고, 우리는 은행 창구를 찾는 대신 모바일 뱅킹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한 게 있습니다. 후배 공무원을 만나면 선배 공무원들이 한 번쯤 꼭 한다는 그 말, 공제에 가입했지? 가입해!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바로 그 한마디. 대체 공제가 무엇이길래 선배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이 공제에 가입하고 또 권하는 걸까요? 제가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분들이 재직 중에는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설립된 지방공무원 공익복지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느냐?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 공무원과 청원경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입니다. 그리고 행정공제회 임직원분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공제회 임직원들이 회원으로 함께 가입을 해서 공제회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회원 만족과 서비스 품질이 곧 임직원에게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같은 회원으로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자연스럽게 일치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일반 회원이 퇴직 시 퇴직급여를 청구하면 회원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퇴직 회원도 일부 공제 상품과 복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회원으로 있던 분들이 퇴직을 하고 행정공제회가 시행하는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면 특별 회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탈퇴 회원은 특별 회원이 될 수 없으니까 퇴직 시까지 일반 회원 자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행정공제회는 역사도 깊은데요. 1952년 대한지방행정협회라는 이름으로 창립이 되었다가 1975년 대한지방행정공제회로 정식 개편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후 지방공무원들의 곁에서 쭉 함께 해온 결과 2025년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2억 원 규모로 처음 출발한 행정공제회는 2025년 기준 자산 33조 8천억 원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지난 10년간 무려 연평균 15.2%씩 성장했습니다. 회원 수는 7만 9천 명으로 시작해서 2025년에 37만 명을 돌파했죠. 경영 수익도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고 10년 연속 흑자 기록, 지급 준비율도 115.7%에 달합니다. 그야말로 내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상품이 아닐까요? 상품은 크게 저축과 대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후 대비 저축 상품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공제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상품이죠.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급여에 가입을 하시면 공제회비를 납입한 날부터 공제회의 모든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일반 회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퇴직급여는 재직하는 동안 1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매월 급여에서 원천 징수해서 저축을 하는 장기 적금 상품인데요. 저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금리 아니겠습니까? 변동금리지만 이 상품 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높습니다. 행정공제회는 회원 자격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대중 광고나 대규모 영업비에 드는 운영비를 최소화해서 회원의 혜택에 집중되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연복리 상품으로 가입 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요. 시중은행의 15.4% 일반 과세 대비 행정공제의 퇴직급여는 비과세부터 최대 4%대 저율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퇴직급여는 퇴직 시기에 분할지급 퇴직급여로 이어갈 수가 있는데요. 분할지급 퇴직급여는 말 그대로 내가 재직 중에 저축한 퇴직급여를 은퇴 후에 원하는 기간 동안 분할해서 수령하는 겁니다. 매달 혹은 매년 나눠 받을 수 있고요. 지급기간도 5년부터 30년까지 5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세후 퇴직급여금 이내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퇴 후에 보다 많은 현금 흐름을 원하신다면 재직 중에 미리미리 퇴직급여를 가입하셔서 납입해 두셔야 합니다. 분할 지급 퇴직급여 수령 기간에도 높은 이자가 붙는데요. 마찬가지로 최대 4%대 저율과세 적용되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서도 제외되고요. 연금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연금 1,500만 원 범위 내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간에 해지를 하시더라도 이자 손실 없이 전액 해지 가능하고요. 원하는 기간 방식별로 최대 5건까지 나눠서 가입이 가능해서 각자 생애 주기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된 이후로 은퇴 시기랑 연금 수령 시기 사이에 빈틈이 생겼다고 들었는데요. 그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테크를 위한 또 다른 저축 상품 한아름 목돈 예탁과 단기 적립급여입니다. 이 상품들은 재직 중에도 퇴직 후에도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일반 회원분들이 퇴직 시 퇴직급여를 청구했더라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아름 목돈 예탁은 은행 예금 상품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안전하게 목돈을 예치하고 싶다 하시면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7억까지 요 한도 내에서 건수 제한 없이 여러 건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은 3가지가 있는데요. 원리금을 만기에 일시에 받는 만기 지급식, 가입 기간 동안 매년 혹은 매달 이자를 지급받고 만기 후에 원금을 받는 부가금 지급식, 그리고 가입 기간 동안 원리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받는 원리금 지급식, 이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고요. 가입 기간도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유지를 하면 가입 기간의 이자는 100% 손실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제외 단기 적금 상품, 바로 단기 적립급여입니다. 시중은행의 적금 금리가 아쉽기는 한데 퇴직급여로 쭉 묶어둘 돈은 아니다 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는 상품인데요. 가족여행이나 자동차 구입 등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매달 5만 원에서 150만 원씩 납입을 해서 1년에서 최대 5년 후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에 매달 남는 연금이나 분할 지급 퇴직급여 수령액이 있다면 단기 적립급여에 적금을 들었다가 만기가 되면 한아름 목돈 예탁으로 전환을 해서 여유자금으로 비상시에 활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행정공제회에는 앞서 말씀드린 퇴직급여와 한아름 목돈 예탁을 담보로 대출해드리는 3가지 대여 제도도 있는데요. 퇴직급여는 장기 저축 상품으로 중도 탈퇴를 하게 되면 이자가 차등 지급되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리실 수가 없는데요. 퇴직급여 가입 기간 중 목돈이 필요하실 때 단기적으로 대여 제도를 활용하면 좋겠죠. 먼저 자기담보대여는 퇴직급여에 가입한 회원이 중도 탈퇴 시 받을 수 있는 원리금, 즉 탈퇴 예정급여금의 9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입니다. 상환은요, 정년퇴직 예정일까지 만기 일시 상환을 할 수도 있고 최장 15년까지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보험 담보대여는 퇴직급여 탈퇴 예정급여금 90%에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최대 8천만 원까지 추가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년퇴직 범위 내에서 최장 15년까지 원리금 균등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한아름 목돈 담보대여는요, 한아름 목돈 예탁에 예탁해둔 자녀 원금의 90% 내에서 대여하는 것으로 한아름 목돈 예탁 증서 만기일까지 일시 상환을 하는 상품입니다. 대여 상품은 모두 중도 상환 수수료 없고요.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신속하게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 이율도 저축 상품에 비해 높지 않고 대여를 받더라도 담보가 되는 퇴직급여나 한아름 목돈 예탁의 이자는 계속 붙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담은 보다 낮다고 볼 수 있죠. 공제외 저축 상품에 가입할 때 자금이 장기간 묶여 있다는 점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데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런 대여 상품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제 좀 알 것 같으신가요? 저는 공제회 상품들 살펴보면서 가입하고 싶은 상품들이 너무 많아서 나도 공무원이었으면 좋겠다. 공제회 가입하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공제회에 가입을 하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복지 서비스가 또 어마어마한데요. 다음 편에서 제가 총정리해 드릴 테니까 따라오십시오.